어젯밤 미국 시장이 하루 종일 기다린 답이 나왔습니다. 장이 끝나자마자 구글과 테슬라가 나란히 실적을 내놨거든요. 한쪽은 합격했고 한쪽은 낙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인데요. 실적이 정반대로 갈렸는데도 두 회사가 입을 모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돈을 더 쓰겠다고요. 잘한 쪽은 구글이고 못한 쪽은 테슬라인데 왜 하나같이 지갑을 더 열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왜 좋은 소식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소식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드리는 것만 참고하시면 오늘 미국장 다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구글입니다. 성적표만 보면 완승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이 119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4%가 늘었고요. 핵심인 구글 클라우드가 82%나 폭발했습니다. 지난 분기 성장률이 63%였으니까 오히려 더 빨라진 건데요. 피차이 CEO는 수요가 너무 몰려서 지금은 컴퓨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공급만 됐으면 매출이 더 나왔을 거란 얘기죠. 아직 계약해두고 처리 못한 물량, 그러니까 밀린 주문이 5,140억 달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주가가 날아갈 정상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닝콜 도중에 주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회사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수요를 다 잡으려면 올해 투자를 더 늘리고 내년엔 그보다 훨씬 크게 쓰겠다고요. 수요가 진짜라는 건 증명했는데 그걸 붙잡을 비용이 끝이 없다는 걸 같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던 시장이 멈칫한 거예요. 테슬라는 정반대였는데요. 매출은 282억 달러로 예상보단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은 돈이 무너진 건데요. 영업이익률에서 1년 전 4.1%에서 1.4%로 주저앉았고 준항순이익은 0.33달러로 예상치였던 0.53달러보다 크게 밑돌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역시 어닝콜의 답이 있었습니다. AI와 옵티머스 로봇, 로보택시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영업비용이 47%가 늘었거든요. 설비 투자는 2배 넘게 뛰었고 그 바람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 초 이후 처음으로 현금을 까먹은 분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글과 판박이인 대목이 나옵니다. 머스크도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올해 250억 달러를 넘게 더 쓰겠다고 했거든요. 회사의 무게중심을 아예 자동차 판매에서 로보택시와 로봇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한 구글도 못한 테슬라도 결국은 똑같이 돈을 더 붓겠다 했습니다. AI 시대엔 승자든 패자든 지출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은 낮장의 다른 종목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게 AI라면 시장은 그 돈을 받아내는 쪽에만 붙었습니다. 반대로 AI한테 자리를 뺏길 것 같은 쪽은 가차없이 팔았습니다. 어제 그 표적이 구독형 소프트웨어였는데요. 서비스나우가 6.47%, 팔란티어가 6.1%, 세일즈포스가 4.15% 무너졌거든요. 기업들이 AI한테 업무를 알아서 시키기 시작하면 매달 구독료를 내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어진다는 공포입니다. 시장에선 이걸 사스 아포칼립스라고까지 부릅니다.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였는데요. AI 서버를 만드는 슈퍼마이크로가 새 주문을 600억 달러나 받았다고 하니까 경쟁사인 델이 9.32%가 급등했습니다. AI에 들어가는 물건을 파는 쪽은 사는 거고요. AI에 잡아먹힐 것 같은 쪽은 버린 거죠. 여기에 엔비디아 CEO죠. 젠슨 왕이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기업도 중국의 값싼 오픈소스 AI 모델을 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거든요. 싼 모델이 퍼질수록 그걸 돌릴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는다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빅테크가 대부분 내리는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장 안에선 AI로 갈리는 동안 바깥에선 기름값이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브렌트유가 어제 하루 만에 4.81%가 뛰면서 9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월 초 이후 가장 높은 값이에요.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열 하루째 이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배 한 척을 공격할 때마다 달이나 발전소를 하나씩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의 국회의장 칼리바프가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우리가 석유를 못 팔게 되면 이 지역에선 아무도 석유를 못 판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핵협정을 맺으면서 사우디가 자기 땅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걸 허용했거든요. 핵무기로 가는 길을 막는 안전장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동에 핵 변수까지 얹힌 겁니다. 관세도 계속 쌓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복제약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요. 앞서 예고했던 60여 개 나라 대상 새 관세는 이번 주 금요일이 분수령입니다. 기름값이든 관세든 하나같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쪽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오늘 밤 실적을 앞두고 관망하느라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다우는 52,218포인트로 사실상 보합이었고요. S&P 500은 7,498포인트로 0.14%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25,690포인트로 0.57%가 빠졌고요. 어제 폭등했던 반도체 지수는 12,410포인트로 0.4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종목을 보면 돈이 어디로 옮겨갔는지가 보이는데요. 어제 온통 초록이던 반도체가 오늘은 갈렸습니다.
엔비디아가 2.3%, 브로드컴이 2.67%가 올랐지만 인텔은 2.68%, 마이크론은 1.17%가 빠졌습니다. 오늘 밤 실적을 앞둔 빅테크도 대체로 내렸는데요. 메타가 2.58%, 마이크로소프트가 1.86% 하락했습니다. 섹터를 보면 어제와 정반대입니다. 상승한 쪽이 유틸리티와 소재, 에너지 같은 방어주였습니다. 실적을 기다리는 동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거죠. 유틸리티가 2.15%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구글과 메타가 속한 통신 서비스가 1.4% 내리며 꼴찌를 차지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659% 올랐고요. 공포지수는 16.64로 아직은 낮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뭘 봐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막대한 지출을 뭘로 메우냐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시장에 나온 AI 관련 부채만 4,890억 달러로 집계했는데 그중 약 40%는 빅테크입니다. 투자가 실적이 아니라 빚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지금의 랠리는 성격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이어지는 빅테크 실적인데요. 구글은 수요로 증명했고 테슬라는 마진으로 걸렸는데 다음 타자들이 어느 쪽에 서느냐가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밖에서 쌓이는 물가인데요. 95달러를 넘은 기름값과 금요일 관세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이 시장을 눌러앉힐 변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돈을 더 붓겠다는 이 흐름, 기회일까요? 아니면 청구서가 쌓이는 신호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